자, 187페이지 볼까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당사자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187조 조문 봅시다.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자, 가로 동그라미 하세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밑줄. 자, 그렇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뭐다?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자, 개별적으로 검토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자, 상속. 자, 세 번째 줄 밑줄. 상속에 따른 물권의 변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리고 포괄 유인이라든지 해상 합병과 같은 다른 포괄 승계 경우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 자, 공영징수도 첫 번째 밑줄. 국가가 사인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 자, 세 번째 판결. 이 판결은 자, 두 번째 줄 밑줄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직 형성 판결만을 가리킨다. 우리 판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 나머지 판결은 189페이지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 189페이지.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187조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를 요합니다. 요한다. 자, 우리 다시 188페이지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형성 판결이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 공유하는데 합의가 있으면은 당연히 합의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합의가 있으면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판상 분할 청구가 없습니다. 또 이 재판상 분할 청구를 먼저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재판상 분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도 하지 않고 바로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 합의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재판상 분할 청구하게 되면은 재판상 분할 청구에서 이렇게 분할하라 라고 판결이 나면은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하지 않아도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각 지분별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합의를 하게 되면요. 합의하면은 분할 등기 한때입니다. 분할 등기 한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상단의 조정입니다. 조정. 두 번째 줄 밑줄, 두 번째 줄부터. 조정조세현 분할 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닙니다. 언제? 분할 등기 한때입니다. 합의처럼 똑같이 분할 등기 한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두 번째 줄. 제국에서 두 번째 줄. 조정조세한 분할 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분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합의와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등기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주의할 점은 또 합의로 자, 이렇게 분할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을과 병이 이행하지 않아요. 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을과 병이. 그러면 갑은 누굴 상대로? 을과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잖아요. 합의대로 뭐 하라? 이행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 봅시다. 경매도
첫 번째 밑줄,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경락인은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전 등기 없어도 곧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습니다.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네모 박스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은 잔대금을 전부 납부하게 되면은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은 이 네 가지, 특히 상속, 공영경수, 판결 중에서 뭐다 형성 판결, 그 다음에 경매, 이 네 가지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래서 190페이지 보면은 등기를 유하는 경우, 등기를 유하지 않는 경우, 아까 우리 등기 청구과 마찬가지로 같이 결합해서 문제가 너무 잘 나오는 게 매년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물권법 총서를 마치고 나머지 거는 제가 5월 달에 다 해드릴게요. 자, 199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199페이지 1번. 자, 1번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에 속하는데 우리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쉽게 부착돼서 움직일 수 없는 걸 그 정착물이다. 가장 대표는 뭐예요? 건물, 도로라든지 교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착물입니다. 자, 속하는데 건물을 제외한 토지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한 물건의 객체로서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 토지를 제외한 그 정착물은 뭐가 있어요? 또, 수목이라든지, 수목. 자, 우리 수목성은, 수목은 토지 일체로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춘다든가, 또 임목법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와 별개의 뭐다? 부동산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될 여지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건물 위에 인정된 여지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특별법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집합채권에 대해서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나. 집합채권에 대해서는 허용됩니다. 우리 공장재단이라든지 광업재단 있죠. 하나의 뭐다 전부 다 취급합니다. 부동산이든지 기계든지 하나 일체로 취급해서 뭐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뭐다 채권 담보 목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이 허용됩니다. 자, 세 번째, 건물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우리 부동산서 요건이 갖춰지려면은 완성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서 요건이 갖춰지려면 세 가지, 기둥, 주벽, 지붕 형성된다. 기둥, 주벽, 지붕이 형성되면은 완성되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서 요건이 갖춰집니다. 자, 이처럼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한 미완성 상태로 인도되어 나머지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건축주에 기속된다. 왜?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래 건축주로 기속된다는 거. 완성자가 아닙니다.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원래 건축주에게 기속된다는 거. 맞는 지분이고. 네 번째, 토지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공무상의 경계가 한다. 이거 맞습니다. 답이 3번뿐만 아니라 4번도 맞는 답입니다. 4번도 맞습니다. 토지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 경계가 아니라 공무상 경계에 의한다. 물론 A적으로 실질보다 현실 경계가 되는 경우도 판례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뭐다? 공무상 경계를 한다는 거. 자, 5번. 주물류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에 존재하는 종물에 한한다. 설정되기 전에든 후든 전후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전후 다 미칩니다. 전후 다 미친다. 제가 2006 감정평가서 문제 촬영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하려고 했는데 문제 답이 두 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두 개입니다. 3번, 4번. 자, 201페이지 봅시다. 5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라는 거. 우리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과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요. 우리 매매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 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자, 두 번째 청구권 보지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권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매매 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로 인해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우리 취소라든지 무효라든지 해제로 인해서 원상 회복하려면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래 소유자로보다 기속된다 했잖아.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 청구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네 번째,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 청구권. 우리 취득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섯 번째, 중간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에 대한 등기 청구. 이건 매매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틀린 거는 3번이 물권 청구권입니다. 자, 203페이지 봅시다. 8번. 자, 을은 갑 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 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죠?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 자, 중간생략 지금 합의했다 했어요? 합의 안 했다 했어요? 합의했다는 거. 그 합의했다는 그 법리 있다 했죠? 효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잖아요. 합의했으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또 갑도 을에 대한 매매 대행 청구권도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맞고. 세 번째,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처벌은 받을지언정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자, 네 번째 봅시다.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했죠? 틀렸구만. 자, 다섯 번째.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하고, 자, 양도했었죠? 양도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지는 합의가 아닙니다. 승낙은요. 승낙은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같이 푸니까 쉽죠? 네.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풀면은 금방 쉽습니다. 자, 206페이지 봅시다. 13번 봅시다. 13번. 자,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묶은 것은 라이슨.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자, 첫 번째,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상속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자, 법원의 이행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합니다. 등기를 요한다. 자, 네 번째는 공영증상 소유권 취득도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요한다 했습니다. 자,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해제라든지 또는 무효라든지 취소로 인해서 복귀가 되면은 원래 소유자로 복귀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원래 소유자한테 복귀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물권법 총칙 분야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문제 많이 차지하죠. 두세 문제 나오니까 좀 정리 잘 하시고, 아까 등기를 요하는 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단골로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9페이지 점유권입니다. 자, 192조 한번 봅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밑줄 점유권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뭐라 한다? 점유자라죠. 그래서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이 존재한다. 자, A가 길에서 타인에게 잃어버린 카메라를 주운 경우, 자, 카메라를 주운 경우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설령 그 카메라를 뭐다? 훔쳤다 하더라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은 적법하게 점유하든 불법하게 점유하든 점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자, 그렇지만은 A는 그 카메라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본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권.
본권은 그 지배를, 점유의 지배를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마다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즉, 소유자로서마다 점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세권자로서, 아니면 임대차로서마다 점유하고 있어마다 이거는 본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운 사람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취자도 그렇죠. 물건을 훔친 자도마다, 도둑은 점유권이 있어도마다 본권은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혀 없다까지 밑줄. 자, 점유 보조자 봅시다.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 타인의 지시한 것은 소유자죠, 점유자. 소유자,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를 한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즉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고 타인만, 그러니까 즉 소유자만마다 점유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미 그 지위를 봅시다. 가로 1번 보면 세 번째 줄까지 밑줄. 백화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관청의 공무원 등과 같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란다. 점유보조자. 자, 그 옆에 점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첫 번째 줄 중간부터 점유보조자는 인도나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도 되지 못합니다. 못한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밑줄 그어두시고. 가로 2번도 첫 번째 줄 밑줄. 자력구제권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의 예외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우리가 점유권자잖아요. 그렇죠? 점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보조자는 첫 번째 점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 허용된다, 안 된다? 점유보호 청구권 허용되지 않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자력구제권은 허용됩니다. 우리 자력구제권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방위 또는 탈환권.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력구제권은 허용됩니다. 자, 물건을 훔치려면 뭐 할 수 있다? 점원이 물건을 훔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고, 또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면 뭐다? 쫓아가서 뭐 할 수 있다? 탈환할 수 있다. 자력구제권은 허용됩니다. 자력구제는 허용된다. 자, 210페이지 또 중요한 거는 가로 2번 봅시다. 2번에 가로 2번. 가옥에 대한 처지입니다. 자, 혼인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부부 쌍방의 공동생활에 제공되어 있는 것이면은 저와 남편의 공동점유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부부 물건은 공동점유가 원칙입니다. 공동점유가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특히 가옥에 관해서 밑줄 전부 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옥에 대해서는 저를 남편의 점유 보조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기타 가족을 구별함이 없이 가족은 원칙적으로 다 점유 보조자이므로 이들을 가옥인도 소송에서 피고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남편이에요. 계약의 당사자가 처다면은 처가 직접 점유자고 남편하고 그 가족은 점유 보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은 서로 이제 반대 의미죠. 갑은 을에게 보증을 받았으면 보증을 반환해야 되고, 을은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을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보증을 반환하려고 해도 이 임차인이 인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뭐다? 건물 명도 청구소를 합니다. 자, 이때 가족은 을뿐만 아니라 처, 병이 있고 자가 있습니다. 자, 건물 명도 청구소 할 때 피고를 얼마나 하면 되느냐? 병, 정까지 다 피고를 해야 되느냐? 병과 정은 뭐다?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누만 직접 점유 상대로 얼마 피고를 해서 뭐다? 소를 제기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다 뭐 할 수 있다?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쳐다보면은 남편하고 자는 뭐다? 점유 보조자. 계약 당사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처가 점유 보조자 아니에요. 자, 점유자로서 전환 봅시다. 점유자 전환. 자, 점유자 전환도, 자,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 한번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와 조금 전에 했던 판례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혼동되니까 일단 2번 판례만 일단 하도록,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간접 점유 봅시다. 자, 194조 제일 하단에, 210페이지 제일 하단에 194조를 봅시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자, 가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케 한 자, 타인하는 물건을 점유케 한 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우리가? 간접 점유자입니다.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한 사람을 직접 점유자죠, 한 자. 자, 211페이지 보면은 간접 점유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점유자의 점유 매개 의사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줄 밑줄, 물건을 직접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직접 점유자이며, 그 다음 두 번째 줄 밑줄, 점유 매개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점유 매개 관계 존재입니다. 방가로 1번 밑줄,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밑줄.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처럼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또 밑줄. 점유 매개 관계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자, 반대해서 가게 되면은 간접 점유자는 자, 누구한테 직접 점유한테 물건을 직접 점유케 한 자잖아요. 자, 그러면은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반환 청구권. 반대해서 가면 또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보다 간접 승인. 자, 이러한 반환 청구권을 승인하면서 뭐 해야 된다? 행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해서 가면 이 반대해서 가게 되면은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한테 반환 청구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하시고. 자, 방가로 2번. 자,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밑줄. 자, 이래서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을도 누구한테 배에게 전대차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점유 매개 관계 있지만 을과 병 간에도 점유 매개 관계 있잖아요. 중첩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밑줄 전부.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직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보다 간접 점유자 반환 청구를 승인하면서 행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에 대하여보다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반환 청구권만 있으면은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만 가지면은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212페이지 간접 점유자 지위입니다. 간접 점유자 지위는 이 점유 보조자와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됩니다. 우리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점유권의 예외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이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인정됩니다. 인정된다. 자,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12페이지 점유 태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자, 214페이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도 그냥 넘어갑니다. 자, 216페이지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효력. 자, 점유 추정입니다. 추정력. 자, 1번 197조 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자, 1항 봅시다. 점유자는 소유사 가로. 소유사는 무슨 점유입니까? 자주점유. 자, 소유사는 무조건 자주점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소유사 가로. 자, 선의 동그라미, 평원 동그라미, 공현 동그라미, 점유한구소 추정 동그라미. 이처럼 자주점유, 선의, 평원 동그라미보다 추정됩니다. 추정됩니다. 여기서 추정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을 면한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을 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주점유자는
자기가 자주점유하는 것보다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보다 타주점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한다는 것은 뭐다? 여기서는 입증 책임을 면한다는 겁니다. 자, 뭐가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 추정이 안 되죠. 중요합니다. 무과실. 그래서 217페이지 하단에 가로 4번 무과실의 경우 밑줄 무과실에 관해서는 추정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밑줄 217페이지 밑줄 그어주시고 다시 법조문 216페이지 법조문 2항 봅시다. 선의 점유자도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자 가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가로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이 점유자입니다. 소가 제기된 때 박스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이 점유자 된다. 이 이항은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처럼 추정된 거는 자주점유, 그 다음에 선의, 횡령권은 추정되지만은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추정된다는 거는 입증 책임을 면한다는 겁니다. 자, 217페이지 하단 봅시다.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자, 법조문 198조 볼까요? 전후양시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전후양시라면은 가부 A 토지를 을이 이때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 점유 개시 이 시점과 이 시점만 점유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은 이 사회마다 계속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 양시만 입증만 하면은 점유 개시 시점과 현재 점유 시점만 입증만 하면은 계속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권리 적법 추정입니다. 자, 200조 보면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보면은 점유자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 밑줄. 그래서 전세권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은 그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자, 가로 2번도 밑줄. 점유에 따르는 권리적법 추정은 목적물이 부동산인 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동산은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여서 가로 2번 첫 번째 줄 밑줄. 자, 중요한 거는 우리 218페이지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매년마다 이 문제 독자적으로 문제 나오고 작년에 나왔었죠. 독자적으로 아니면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갑은 A 토지와 B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관리를 맡겼냐면 을한테 관리자한테 관리를 맡긴 겁니다. 자, 근데 이 관리자는 이 A 토지와 A 건물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누구에게 매매했습니까?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해준 겁니다. 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또 금방이죠, 뭐.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가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권리자가.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진정한 권리자가 이 목적물을 누가 지금 A 토지와 B 건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정한 권리자가 목적물 반환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 경우에 소유권 이전 말소라든지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구할 수 있으면은 이 회복자와 이 점유자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럼 그동안에 가면은 이 토지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천연과실이라든지 법정과실, 즉 이 건물을 임대해서 월 100만 원의 뭐 차임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수취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죠. 과실 수취권 문제.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이 건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킬 수 있죠. 멸실하거나 점유물을 멸실 훼손했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점유물 매실과 훼손에 대한 책임, 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건을 보다 유지하게 들어간 비용, 필요비라든지 또 그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유익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비용상환 청구. 이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회복자와 점유자 사이는.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18페이지 201조 법조문 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자, 1항 먼저 봅시다. 선의 점유자,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뭐한다 했어요? 취득한다 했습니다. 과실 취득한다. 그래서 임대차에 딴다면 당연히 그 차임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선이면은. 자, 2항 봅시다. 악의 점유자, 악의 동그라미.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소비했단다면 대가로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되고, 또 과실로 인해 뭐다? 훼손했다든가 또는 수취하지 못했단다면 그래도 뭐 해야 된다? 대가로 보상해야 된다는 거. 과실은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는 그 점 유의하시고. 자, 사망 봅시다. 전항의 규정은, 자, 전항 규정은 자,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선의도 뭐다? 은비라든지 폭력이 반대하는 뭐다? 공연. 그렇죠? 자, 은비는요. 몰래 점유하는 걸 우리 은비라죠. 드러내고 점유한 걸 뭐라 한다? 공연입니다. 공연. 반대말은 은비 반대만 공연이고. 자, 219페이지 천연과실 볼까요? 방거래 1번.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뭐라 한다? 천연과실은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입니다. 자, 우리 젖소에서 짠 우유는 당연히 천연과실이죠. 근데 젖소와 새끼는요. 그 용법에 맞지 않잖아요. 젖소는 뭐예요? 우유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용법에 의해서 뭐다? 수취하는 산출물을 뭐라 한다? 천연과실이란다. 자,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우리가 뭐라 한다? 법정과실합니다. 주로 이제 건물을 사용하면은 뭐다? 차임. 토지는요. 토지는 지료라 하죠. 지료. 금전은 이자. 자, 사용이익도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 그 판례 다음부터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그 건물이나 토지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용이익도 같이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제일 하단에 219의 제일 하단, 선의 여부 판단 시기입니다. 자, 선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가로하고, 그 소가 제기된 때 박스 하시고, 악의 점유자로 뭐다? 간주된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 217페이지. 217페이지 반가로 2번 있죠? 중간에. 217페이지 반가로 2번 중간에. 그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끝에부터 소가 제기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9번이 보다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병은 을에게처럼 을명이 등기된 기한에서마다 병이 매수해서마다 이 건물을 임대차를 했습니다. 자, 매매는 언제 2015년 5월 10일에 임대차였어요. 임대차는 언제부터 했냐면은 2015년 5월 30일부터 임대차 월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받고 임대차에 했답시다. 2015년 5월 30일. 자, 나중에 이제 이 회복자가 국내 이제 들어와서마다 이제 해외 갔다가 국내 들어와서 보니까는 자기 소유권이 누구 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 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해야 되면은 갑은 누구 상대로? 병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소를 제기한 본권의 소. 자, 본권의 소를 제기를 언제 했냐면은 2017년 1월 10일 날 했답시다. 제기하고 피고한테 소장 9번이 언제 송달됐냐면은 보통 한 달이면 송달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1월 30일 날 송달됐답시다. 소장 9번이 송달. 자, 근데 언제 이제 소가 확정됐냐면은 승소 판결 받은 2017년 12월 30일 날 확정됐답시다. 확정.
확정. 자, 그러면 언제, 자, 기존의 병은 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악이 점유자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 다시, 제일 하단에. 법조문, 219지 제일 하단에.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이 점유된다 했잖아요. 소가 제기된 때. 우리 아까 소가 제기된 때는 언제 했어요? 소장 법원이 피고한테 송달된 때. 자, 언제 보면은 2017년 1월 30일부터마다 악이 점유해야 된다고. 그럼 그 후에는 2015년 5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는, 그렇죠? 그때까지, 30일까지는, 2017년 1월 30일까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29일까지는 누가 선의로 과실을 수취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권을 소에서 패소한 때는 언제로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뭐다? 악이 점유해야 된다는 거. 자, 소장 송달은 민사소송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소제기. 혹시 사례 나는 자는 뭐 소제기가 2017년 1월 10일이다 하면 1월 10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제기로 소급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닙니다. 그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20페이지. 자, 방가로 3번. 무과실의 여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까지 다수의 판례까지 밑줄. 자, 선이면 족하지, 무과실까지 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0페이지 방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점유자가 과실 수출권이 있다고 오신한 데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선이면 족합니다. 무과실을 유하지 않는다. 자, 효과입니다. 방가로 1번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의 범위는 아까 우리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 세 번째 줄까지 밑줄 포함된 데까지. 선의 점유자가 수취할 수 있는 것은 소비한 것이 하나지 않고 수취한 과실의 전부다. 취득할 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물론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자, 부당이득 및 불법에 관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익반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성립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다만,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하여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과실이 있으면은 손해배상 책임은 제하됩니다. 그것까지 밑줄. 배제되는 건 아니다까지 밑줄. 그것까지만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221페이지 악의 점유자와 과실 반환입니다. 자, 방가로 1번 전문 밑줄. 221페이지 상단.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된다. 만약에 소비했단다면은 대가로 배상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보다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실, 위에 있는 과실은요, 과실로 인하여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 과실은, 이 과자는 지날 과자입니다. 고의 과실할 때 그 과자요. 고의 과실할 때 그 과자입니다. 지날 과자입니다. 혼동하지 마시라고. 자, 그럴 때는 뭘로 낸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뭐다? 대가로 보상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밑줄. 선이더라도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실 수취권에서 두 번째입니다. 221페이지 두 번째.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법조문 한번 봅시다.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 점유자, 밑줄.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 배상까지 밑줄.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밑줄. 자, 선의 점유자는 밑줄.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저라는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된다.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여기까지 밑줄. 자,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 자, 소유의사 없는 점유자 뭐죠? 소유의사 없는 점유자를 바로 나와야 돼요. 타주 점유.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는 뭐다?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된다. 그 앞에 있는 선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예요. 선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 자, 정의하게 되면은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선의이고 자주점유면은 현존이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선이지만은 타주점유면은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전부 배상해야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타주점유는 선이더라도 전부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자, 악의점유자는 뭐 타주든 자주든 전부 배상해야 된다. 전부 배상해야 된다. 악의는.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21페이지 가로 1번에 두 번째 축하의 밑줄.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즉 스스로 소유자로 오신하고 점유한 자는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점유물을 멸실, 훼손하여도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된다. 우리 현존이익 한도라면은 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낭비가 되면은 남는 것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 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다. 자,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 달랑 철근 하나만 남아있다. 그럼 철근만 하나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낭비하고 없으면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낭비하고 있으면 남는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 이걸 뭐라? 현존 이익입니다. 자, 222페이지 봅시다. 자, 가로 2번 보면 가로 2번에서 반가로 1번. 악의점유자 책임 밑줄 긋고 그 옆에다가 악의점유자마다 전부 배상. 옆에 적어놓으세요. 전부 배상. 악의점유자는 책임은 전부 배상. 반가로 2번은 선이고 타주점유자 책임마다 전부 배상. 이것도 전부 배상. 손해 전부 배상입니다. 전부 배상이다. 자, 222페이지 3번.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임대차와 비교하기 때문에 이 점유권에서 꼭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법정 봅시다. 203조. 자, 1항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자, 밑줄 여기까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즉 비용상환 청구 시기를 말합니다. 언제 청구할 수 있냐? 점유자가 뭐다?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러한 필요배 유익비를 지출했으면 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 때 있죠.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여기까지 밑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옆에 뭐라 한다? 필요비라는 거. 필요비 동그라미.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뭐라 한다? 필요비랍니다. 필요비. 자,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통상의 필요비 가로. 통상 필요비. 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던 거는, 자,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필요비 정도는 뭐다? 공평타당성에 서로 상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평타당하잖아요. 과실도 수취하면서 또 필요비까지 청구한다면은 공평타당하지 않죠. 이제 과실을 취득했다면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필요비는. 이 통상 필요비는 밑에 하단에 나오지만은 계속적으로 뭐다? 반복적인 지출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특별 필요비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서 지붕이 무너져서 지붕을 수리했다. 이때는 다 특별 필요비입니다. 그렇죠?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필요비는 반복된 지출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과실을 점유자가 수취했다면은 통상 필요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동그라미 2항 봅시다. 2항 보면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밑줄.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밑줄. 이걸 말한다. 그 옆에 유익비랍니다. 유익비 동그라미. 2항 보면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뭐라 말한다? 유익비란다. 유익비는 동그라미. 자, 유익비 청구하려면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 밑줄. 그 가액의 증가가 뭐야 된다? 현존해야 된다. 자, 그리고 회복자 선택, 밑줄하고 회복자 동그라미. 회복자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 가로, 증가액 가로. 둘 중에 하나 누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회복자가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유자가 선택 아닙니다. 누가?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자, 3항 봅시다. 전항의 경우는 법원은 회복자 청구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했어요. 이 전항은 2항을 뜻합니다. 유익비를 뜻합니다. 유익비. 그래서 유익비는 금액이 크잖아요. 필요비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 유예기간을
청구하게 되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익비는. 그래서 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마다 상당한 상한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즉 상한 기간을 유예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상한 유예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익비만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필요비의 유익비는, 이제까지 우리 과실수취권이라든지 점유물 멸실 해소는 선의와 관련 있잖아요. 선의. 그렇죠? 자, 근데 이 필요비의 유익비는 선의, 악의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둑. 우리 도둑은 필요비 주체당, 즉 도둑이 자동차를 훔쳤습니다.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그 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발각됐습니다. 자동차를 인도해 주면서 반환해 주면서 보다 들어갔던 필요비의 유익비예요. 그 물건을 유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잖아요. 그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유의사와 상관없이 선의악이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점유자의 선의악의 또는 소유의사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필요비는 물건 자체에 기하기 위하여 드린 비용으로서 보존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사익비 등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밑줄. 자, 방가로 2번도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아까 통상필요를 청구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통상필요비란 물건의 유지에 소요되는 반복적인 지출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밑줄. 자, 그 밑에 네 번째 줄 하단부터 밑줄 판례. 기계 점유자가 그 기계 장치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이른바 통상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속 기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던 그 수리비는 마모 수리비는 보다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223페이지 유익비를 봅시다. 자, 방가로 1번 두 번째 줄 하단부터 밑줄. 점유자는 그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하나요.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지출 금액 또는 증가의 상한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자, 그 다음 주 또 밑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는 점유자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에 모두 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더라도 뭐다? 일단 산정은 다 해야 됩니다. 자, 비용상한 청구권의 행사입니다. 자, 방가로 1번 비용상한 청구 시기입니다. 언제 청구하느냐? 유익비와 필요비. 자,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을 반환을 청구받거나, 즉 회복자가 반환 청구할 때, 그렇죠? 반환 청구할 때는 필요비 유익비가 지출됐으면은 달라갈 수 있고, 또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가로에 있어요. 첫 번째,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가로. 두 번째,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가로. 자,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익비 상한 청구권으로서 동시행 항변권 하든지 유치권 행사 항변권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갑이 목적물 반환해 달라는데, 이 본권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지 않고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 구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 구하면은 당연히 승소판결 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돌아가요? 갑한테 되돌아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건물은 목적물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병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만 했을 때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를 주지 않는다 해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적물을 반환할 때마다 달라고 해야 된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 구할 때는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 우리 청구 시기를 뭐라 했어요?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목적물을 반환 청구 받은 때, 한때, 또 본인 스스로가 목적물을 회복자한테 반환한 때, 그때 청구할 수 있지.
즉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한다 해서 뭐다 필요비 입기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자, 반가로 2번 비용사안 청구권과 유치권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 비용사안 청구권이 있는 점유자는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점유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즉 필요비와 유익비를 주지 않으면 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가로 4번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살펴봤습니다.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점유권에 있어서 잘 알아두시고. 자, 쉬었다가 점유 보호 합시다. 쉬었다가.